안녕하세요. 문해력 캠프 온라인 교육 2부 독도 프로그램 안내를 맡은 전용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해력 캠프가 독도와 매일국어 프로그램을 모두 활용해서 운영되는 캠프인 만큼 이번 캠프를 신청하시는 원장님들 중에서 캠프 신청을 통해서 독도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게 되시는 원장님 또는 독도를 도입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원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상의 제일 앞부분에서는 먼저 독도란 어떤 프로그램인지, 특히 매일국어랑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프로그램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문해력 캠프를 운영하시는 데 필요한 독도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최소한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독도 캠프를 운영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학습 관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학습 관리 방법과 함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독도라는 프로그램은 매일국어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학습 내용적으로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매일국어는 국어, 사회, 과학, 교과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루에 20분 정도씩, 그리고 목표 자체가 독해력, 비문학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올바른 학습 방법을 향상시키는 그런 쪽에 목적이 맞춰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 자체에서 어휘 학습과 그리고 교과서 요약 등의 이런 훈련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된 프로그램이고요. 독도 같은 경우에는 책 읽기와 글쓰기 훈련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책 읽기란 매일국어에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읽지만 독도에서는 교과서 외적으로 더 확장된 문학작품이라든지 경제, 사회, 과학, 수학 등 다양한 영역의 책들을 아이들이 수준에 맞게 읽어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글쓰기도 아이들이 어떤 딱딱한 이런 형태의 글쓰기를 무조건 창의적으로 배우지 않고 시도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저희가 짜여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교과책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에 맞는 글쓰기를 차근차근 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독도 같은 경우에는 책 읽기가 수업 시간 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북을 작성을 하는 시간을 배제했을 경우에는 약 60분 정도, 그리고 워크북 작성을 포함했을 때는 90분 정도 학습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습 목표 자체도 책 읽기 활동을 아이들이 재미없게 그리고 책 읽기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뭔가 지식을 얻는 것들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목적이 갖춰진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글쓰기 또한 교과책에서 요구하는 글쓰기를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크게 두 프로그램의 큰 차이점을 가장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매일국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교과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교과 학습 역량을 키워주는데 목적이 맞춰진 프로그램, 그리고 독도 같은 경우에는 학습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아이들이 학습 저변적인 지식을 쌓고, 그리고 글쓰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알고 있는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두 프로그램이 합쳐졌을 때 그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무엇보다 더 크다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독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습 화면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학생들의 학습 화면입니다. 그럼 학생이 처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진단 테스트를 통해서 성향 평가와 레벨 평가를 보고 성향과 레벨을 부여를 받고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학습 체계는 이제 책 읽기 활동과 글쓰기 활동,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괭이갈매기의 영상편지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특강에서는 괭이갈매기의 영상편지는 배제를 하고 아이들이 책 읽기 활동과 글쓰기 활동만 중점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특강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독도 프로그램 이용 방법 중에서 이번 특강을 운영하시는데 꼭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방법만 몇 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강을 운영하시려면 신청을 받으셔서 학생들에게 아이디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학습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번을 저희가 배부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럼
관리자 페이지에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신 후에 학생 관리에서 학생 목록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본 페이지에 학생 등록을 눌러주시고 학생 등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생 등록을 할 때 주의해 주실 점은 입력 항목 옆에 별표 마크가 되어 있는 항목들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생명, 나이, 연락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은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학습 타입을 책 읽기와 글쓰기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 읽기와 글쓰기를 꼭 선택을 해주셔야지 특강에 맞게 아이들이 운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책 읽기 또는 글쓰기만 이용할 수 있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정해드린 커리큘럼대로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습 타입은 꼭 책 읽기와 글쓰기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별표 항목만 입력을 해주시면 그 외에 추가 입력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입력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은 학생 등록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학생 등록을 해주신 다음에 바로 이제 학생이 그 아이디로 로그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서비스 시작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 그때부터 학생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시작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필수적으로 기존에 이제 독도를 프로그램을 이미 활용을 하고 계시고 학생들이 독도 프로그램에서 아이디를 받아서 학습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 특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번 특강은 저희가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아이들이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진행하고 있던 아이디의 경우에는 서비스 정지를 눌러주셔서 아이디를 정지를 시키고 특강용 아이디를 새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아이가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이제 새로 만들어진 아이디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아이디와 레벨이 같게 나와가지고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책이나 아니면 글쓰기 커리큘럼을 반복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싫다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레벨을 기존 이용하고 있던 레벨보다 한 레벨 상향으로 조정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대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을 등록을 해주시면 학생이 로그인을 하게 된 다음에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책 읽기 글쓰기 활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독서 성향 검사와 독서 지수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시간이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만들어 드린 커리큘럼 내에서는 진단 테스트, 성향 테스트를 보는 시간은 시수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문해력 캠프 신청 인원을 받으신 다음에 아이디를 생성을 하셔서 아이디를 발부를 해주신 다음에 아이들에게 진단 테스트를 먼저 독도 캠프가 시작되기 전에 완료를 한 상태로 캠프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독도 학습 관리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독도 캠프에서는 앞에서 안내 드린 것과 같이 레벨별로 도서 커리큘럼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독도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책 읽기를 가장 즐겁게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추천되는 도서 자체도 3권에서 4권을 성향이랑 잘 매칭되는 도서를 먼저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번 캠프는 저희가 아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보다는 조금 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컨셉에 따라 가지고 도서들을 선정을 해서 고정 커리큘럼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샘플에서 보시면 큰 틀로는 1, 2학년 독도 책 읽기에서는 세상에 대한 그 호기심을 키워주는 40권 독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3에서 6학년 쪽의 책 읽기의 컨셉은 인문학 도서를 맛있게 먹기라는 타이틀로 아이들이 문학, 역사, 과학, 수학, 사회, 진로 다양한 영역의 책들을 편견 없이 읽어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도서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1, 2레벨에 편견 없이 호기심을 키워주는 이런 40권 독파라는 커리큘럼의 경우에는 책을 선정된 순서 자체가 나에서 너, 우리, 그리고 자연 환경과
사회, 우주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확장되는 영역으로 아이들이 책을 읽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구성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이 특강에 맞춘 의미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저희가 정해주신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해주시는 게 효율적인 특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강에서 아이들이 또에서 독서를 선택을 할 때 보통 추천되는 도서 4권이 추천이 되게 되는데요. 이 안에서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성향에 따라서 추천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4권, 추천된 4권 안에 이번에 진행해야 될 도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더보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전체 도서 리스트를 오픈을 한 후에 각 주차별로 정해진 도서를 선택을 해서 오늘 읽어야 될 도서를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독도 학습 관리 방법은요. 학습 관리 탭에서 1차별 학습을 선택을 해주셔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1차별 학습을 눌러주시면은 독도 학습에 등록된 학생들과 캘린더 형태로 그 학생들이 완료한 날짜에 몇 회차의 학습을 완료를 했는지까지 숫자로 표시가 되고 학습 완료 상태에 따라서 학습 중인지 학습이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아이가 복습을 진행한 학습 회차인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너무 잘해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으로 완료를 한 학습 회차인지 색깔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이 완료된 후에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색깔이 표시된 네모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책에서 총 몇 페이지 중에서 몇 페이지까지 읽었는지 그리고 책을 읽고 나면 온라인으로 6가지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6가지의 문제를 푸는데 총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정답을 찾았는지 총 시간,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등을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이 성실하게 학습을 진행을 했는지를 확인하시고 피드백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6개인데 클릭 횟수가 12번, 15번 이렇게 2배, 3배가 넘어가게 된다면은 한 문제를 푸는데 사실 정답을 한 번에 찾은 게 거의 없다는 뜻이고 오히려 2배, 3배 됐을 때는 거의 집중을 하지 않고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찍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클릭 수가 나온다면은 복습하기를 통해 가지고 점수를 좋은 점수로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는 각 학습 회차를 완료하고 났을 때 그 회차와 관련된 워크북들을 출력할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특강에서는 저희가 고정된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각 주차별 학습 회차 종료 후에 출력할 워크북들을 일관된 폴더로 정리를 해가지고 제공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강 진행 전부터 신청한 학생들의 레벨에 따라서 주차에 진행할 워크북들을 미리 출력해 놓으시고 아이들이 출력한 워크북을 자기에 맞는 레벨의 워크북을 가져가서 작성을 하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워크북도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매일 국어에서도 워크북이 제공이 되고 글쓰기와 책 읽기 모든 항목별로 회차별로 워크북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워크북을 하루 학습 안에서 모두 다 작성을 하는 거는 아이에게도 너무나 힘들고 시간도 많이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 주차별로 워크북의 컨셉을 정해서 첫 주차에는 어휘를 집중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어휘 워크북을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둘째 주차에는 책 읽기를 하고 나서 책 읽기와 관련된 다양한 워크북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책 읽기 워크북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글쓰기 온라인 학습과 연계가 되는 오프라인 워크북이 제공이 되고 4주차에는 책 읽기와 글쓰기 워크북 2가지를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원장님들께서는 2 워크북을 모두 출력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 주도적으로 재미있는 워크북을 선택적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게 2가지 워크북을 다 작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넷째 주에는 2가지 워크북 중에서 아이가 나는 책 읽기 활동이 너무 재밌어서 그거 관련된 활동을 더 하고 싶어 아니면 난 글쓰기가 너무 재밌어서 글쓰기를 한번 직접 다시 해보고 싶어 이런 것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정해진 워크북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 주체는 전체적인 워크북을 자기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서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20회차에는 워크북 특강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특강에 대한 소회라든지 아니면 다음 달에 특강에서의 내 새로운 각오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워크북 마무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워크북 관리는 학생별로 클리어 파일을 준비를 꼭 해주시고요. 워크북을 작성해서 매 회차마다 아이들한테 집에 가져가라고 하시면은 굉장히 관리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아이들이 집에 잘 전달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가다가 잃어버리거나 구겨지거나 좀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따라서 특강을 운영하시는 동안에는 특강하는 신청한 아이들의 이름별로 클리어 파일을 준비를 해주시고 아이들이 작성한 이런 워크북을 꼼꼼하게 수집을 해서 한 달 학습량이 다 완료가 됐을 때 그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전달을 해주시면은 아이들의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특강 동안에 글쓰기 역량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에게도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개인 클리어 파일은 꼭 준비를 하셔가지고 학습 관리에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독도에 관련된 활용법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